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반쌤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도시계획기사 실기 시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과 또 어떻게 공부하셔야 하는지 조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보시면요. 먼저 이 시험 명칭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기사라는 명칭 가지고 있고요. 영문명으로는 엔지니어 얼반 플래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프로페셔널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을 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과거에 지역 및 도시계획 기사 1급 이런 명칭으로도 있었지만 도시계획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구성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필기와 실기로 기본적으로 나뉘고 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기도 마찬가지 점검의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필기는 총 5과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40점 이상은 다 넘기셔야 과락을 안 당하셔가지고 가능한 합격하시는 거고 실기는 필답이랑 도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합산하셔서 60점 이상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평가 내용 보시면은 국토 및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하는 능력 각종 예측 기법 통해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예측하는 능력, 각종 공간 및 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기호화, 가시화에서 결국에는 도면화라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합격률을 좀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통계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우측 상단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일단 엄청 과거로부터 2012년까지는 보통 어떻습니까?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전체 기간의 평균 합격률 보시면은 27%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보시면은 2011년까지는 합격률이 평균 합격률에 훨씬 더 하회하고 있죠. 하지만 12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완전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구간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이때는 필답형 시험에서 40점 만점이 가능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 있죠? 여기에서 나왔던 거. 얘네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필답에서 40점 확보하시고 그때 전략이 어떻겠습니까? 20점만 마지막 맞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60점 만점에 20점이니까 도면을 완성만 하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때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2017년부터는 갑자기 또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20.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이 B 기간에는 필답형 신유형이 출제되기 시작해요. 이때 필답형 신유형이 처음 나왔던 게 산업단지 유형 적어라 막 이렇게 해서 전체 배점 40점 중에서요. 거의 한 4에서 6점 정도 배점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존의 도면형을 20점 맞춰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훨씬 더 합격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C 시기가 됐는데 2020년 이후에 2021년이 되니까 합격률이 팍 또 올라가요. 이때는 왜 그러냐? 도면 크기 자체가 A1 사이즈에서 A2 사이즈로 축소됩니다. 사실 이거는 사이즈가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면을 완성하기도 좀 버거웠어요. A1 사이즈니까. 근데 A2 사이즈가 되면서 훨씬 더 손이 덜 가고 도면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 이 필답형 신유형이 출제되는 경향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D 구간에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올해죠.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점수를 좀 후하게 준 부분도 있고, 이제 2022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필답형의 신유형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8점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유형 대비가 안 되시면 필답형에서 한 32점, 이걸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은 도시계획기사 시험 자체는 계속해서 조금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부분 염두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별 과목별로 가봅시다. 필답형 같은 경우에 저희 이 출제 기준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 체크된 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다뤘었지만 뭐 계획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발 예정, 미래 예측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는 뭐 대상지 계획 사업과 관련된 법규, 관련 계획 수집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다. 결국은 이런 말들이 법령을 엄청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뒤에 다루겠지만 30개 이상의 법령이 나온다. 계산 문제는 뭐, 뭐 수요를 예측하는 거다라고 말은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용도 수요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온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봅시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여기 보면 내부에 이제 법령들 기본적인 것만 넣어놨는데 사실 총 30개 가량이 되고요. 또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따지면 더 심하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최근에는 도시계획 트렌드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회차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중에서 공간혁신구역 3종에 관한 것이 문제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법령하고 계산 문제로 해서 40점이 구성이 되는데 배점 자체가 법령이 높다. 그래서 32에서 36점 가까이 나오는데 이 중에 최소 저희는 26점 이상을 맞춰야 된다. 근데 뭐 제 지난 강의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예측이 됐었어서 이거 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4점에서 뭐 8점 뭐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뭐 강의 들으시고 뭐 재학생들이 하는 얘기지만 강의 듣고 뭐 암기 자료, 빈칸 자료 따로 나갑니다. 이런 거 하시고 또 암기 자료, 계산 문제에서 뭐 해보고 그다음 실습 문제로 또 최종 마무리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 뭐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 필답형 문항들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법과 관련되긴 한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거, 또 신규 법령이 제정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 정책과 관련된 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국토교통 보도자료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트렌드도 훑으셔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필답형 공부하시기가 까다롭다. 이 부분은 꼭 염두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뭐 제 강의에서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필답 강의를 기본적으로 이제 일대 제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규 제정 법령이죠. 뭐 이런 것들 강의를 제가 다 하고 그다음에 암기 자료가 있고 뭐 빈칸 자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같은 파트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암기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빈칸 뚫어 놓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빈칸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산업 정비구역 뭐 산업혁신구역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령이나 계산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당연히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 자료 암기하시고, 그다음 계산 문제는 풀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 해가지고 최종 30점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면형 파트에서는 보시면은 뭐 파란색 텍스트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면형과 관련된 내용이죠. 공간 시설 배치 계획 수립하는 거, 도서의 계획 내용 나타내는 업무 이런 거 중요한 것이 되겠고 기호화하는 거, 도면화하는 거 이런 거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그 도면형에서 이런 부분들 다 작성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내용들이 저희 출제 기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호와 도면화하는 테크닉을 여기서 연마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도면형 같은 경우는 출제 동향을 조금 살펴볼까요? 출제 동향 보시면은 제가 분류하는 기준이지만 도면 유형이 단지 계획, 신도시, 상업단지,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단지 계획이 유형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6개로 많아요. 그래서 전체의 51.4% 정도 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등고선, 중앙호수 신도시 뭐 이렇게 있고 상업단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전체 트렌드로 봤을 때 당연히 단지 계획 도면 유형이 많으니까 꽤 많이 빼곡하게 차 있죠. 그리고 상업단지는 한 5회차, 6회차 정도 건너가지고 띄엄띄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신도시는 등고선 신도시, 뭐 중앙호수 신도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 트렌드가 조금 뭐 덤벙덤벙하기도 하고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구 단위 계획도면 어떻습니까? 뭐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2019년 1회차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따져보면은 거의 한 3에서 4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냥 안 나올 거라고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계획 도면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난 뭐 두 번 나왔네요. 상업단지도 나올 때 된 것 같고 이 중앙호 신도시도 나올 때 된 것 같죠. 그래서 참 이 도면을 예측해서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모든 도면 다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 도면은 꼭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개, 2개, 1개, 2개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총 10개입니다. 10개 도면에 대해서 다 그려보고 그 중에 이런 트렌드 보신 다음에 몇 개 도면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씩 더 그려보셔야겠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 제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뭐 작도 기초나 원리에 관한 그 강의 자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 개발 사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토지 이용 계획 어떻게 되냐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항상 뭐 타 교육 과정이나 그런 학원에서 아쉬운 부분은 배워 오시는 걸 보면 아쉬운 부분은 다 그냥 그 책에 있는 다른 학생이 그린 도면 가지고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그린 사람들은 전부 다 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 계획 현장에서 적용된 그런 계획 개발 계획에 적용된 토지이용 계획도 가지고서 공부를 좀 해보면서 원리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익힌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여기에 빈출 도면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0개 도면이 되겠죠. 10개 도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별도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강의 듣는다고 그림 그리는 실력이 향상될 리가 없죠. 그래서 도면을 작성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도면 피드백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상에 도면 제출해주면 저희가 댓글로 피드백 한번 뭐 하나 뭐 먼저 달아드리고 그다음 매주 일요일 날에 저희가 실시간 피드백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건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뭐 도면 제출해 주신 분들 도면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하나하나 뭐는 못했고 뭐는 잘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쉽다 이런 것들 다 짚어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피드백 수업 때 뭐 시간이 부득이하게 불참하시는 분들은 뭐 웬만한 피드백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녹화 강의도 별도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근데 뭐 제 수업 얘기 이제 떠나서 결국은 이 도면형을 잘하려면은 일단 기초가 있어야 돼요. 뭘 그려야 되는지,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도로를 내야 되고, 기반시설 내부에 뭘 넣어야 되고, 용도 지역 면적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게 적정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다음 개별 도면별로 여러분만의 도면을 그릴 수 있어가지고, 도면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 강의 들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은 또 반영하셔야겠죠. 그쵸? 반영하셔서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최소 35점 이상의 고득점 도면을 완성하시는 게 시험에서 탈락하는 변수를 줄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저희 강의 요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필기, 실기 다 있고, 그다음에 수강생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보완된 PDF 파일을 따로 드려서요.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뭐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고 웹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재수강 할인도 있고 저희가 원래 34만 9천 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 2회차 때는 좀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좀 더 할인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고요. 지금 저희 5월 22일부터 개강을 한 상황이 되겠고 저희 7월 22일에서 8월 6일까지 이렇게 시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달에서 한 뭐 두 달하고 일주일 정도 자녀 시간이 있으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영상 통해서 저희 시험 개요와 그다음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뭐 이번에 이제 개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 합리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